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어, 저희의 상황과 이 상황을 어디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 KOK 플레이가 지금 여기 회원으로 그리고 어, 현금이 가상자산 토큰으로 그 토큰을 매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결국에는 가상자산이라는 말이 들어갔다시피 이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잠재적 피해자의 수가 도대체 얼마냐?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은 완전히 분리되는 디앱이지만은 한쪽으로 옮겨간 그 회원들, 유료 회원들이 있고 참여자가 있고 또 일부는 해지를 하고 여기에서 완전히 손을 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 정도가 지금 KOK 플레이에 남아있냐면은 한 90만 명 정도는 된다라고 봐요. 그럼 90만 명이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뭐 말로는 120개국, 140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런데 실제로 투자 개념으로 어, 여기에 참여를 하신 분들의 그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미국, 캐나다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좀 금액이 좀 커요. 그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코인을 사서 토큰을 사서 어, 여기 예치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로 따지면은 이렇게 스테이킹 그 예치를 한 사람 숫자로 따지면 거의 뭐 옮겨가는 사람 다 빼고 나면은 적어도 그래도 현재도 10만 명은 훨씬 넘을 거다.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는 제가 그 캐나다나 미국 쪽에 계시는 분들과 통화도 하고 메신저로 주고받으면서 들은 걸로는 미국과 캐나다도 각각 수만 명이 된다. 교민들을 생각을 해도.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단체 고발을 하기 위해서 받았는 정보상에는 34년생도 계시다. 30년대생부터 해서 60년대생까지가 정말 많다. 그리고 여기 이 일을 제가 계속해서 하면서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받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노후 자금을 노후 자금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10만 원 그 가치가 지금 잔존 가치가 그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거를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라고 치면은 100만 원. 1,000만 원에 10만 원이면은
990만 원을 손해를 본 거지만은 1억에 100만 원이면은 9,900만 원을 손해를 봤다. 현재, 현재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이 저희 KOK에 문제가 생겨갖고 있고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저는 정부에서도 어, 고의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분들도 이 코인 사기 뭐 코인 그러니까 가상 자산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나름 조사가 이루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데에 비하면은 다른 가상 사업과 그러니까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 어, 피해자의 수, 뭐 잠재적 피해자든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저희 KOK에 비하면은 아주 적다. 심지어 저희가 아는 가상 사업자, 그러니까 거래소, V글로벌이라는 데가 9만 명이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기사 내용에 보면은 1만 명 정도는 이미 수익을 챙겨가고 그래서 나머지 또 따지면은 한 8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명 중에서 한 4, 5만 명은 커뮤니티 풀이라는 걸로 옮겨갔고 나머지 해지를 했는 사람도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몇 프로가 해지를 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한 5%? 그럼 100만 명에서 5%면 5만 명.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는 사람이 4, 5%. 그러면 한 10% 빼고 나면은 90만 명 정도가 된다. 왜 그러냐? 해지를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분들도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지를 하고 싶어도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레벨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옮겨갔다. 그러니까 해지보다는 이전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도와주지를 않아요. 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상황을 소개를 하신 분이 소개받은 분한테 이 상황을 설명을 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7, 80%는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또 그 스테이킹 예치를 하신 분의 그 금액을 보면은 뭐 300불부터 뭐 수천 불까지 이런 분들은 그다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재적 피해자, 왜 잠재적 피해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페이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거래소에 내다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내가 가진 이 금액이 처음에 내가 여기에 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어, 처음에 입금을 해가지고 토큰을 사고 옮겨서 스테이킹을 하고 했을 때 초기 금액이 얼마냐에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과 손에 딱 쥐었을 때 그 비용, 그 금액 차이가 결국엔 손실액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일단은 잠재적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해지를 한들 뭐 억 단위를 넣어서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해지하기보다는 소수는 뭐 정말 이 상황을 빨리 캐치를 하고서 해지를 하고 다 매도를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정말 미미하다. 그러면은 90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이 저는 10만 명은 훨씬 넘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한 20만 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이런 상황을 정부나, 그러니까 특히 법무부나, 그 다음에 대통령도 이거는 알아야 된다. 저희가 적어도, 어, 객관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지요. 뭐냐? 울산 방송국, YTN에서 뉴스로 나온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서는 뭐, 피해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잠재적 피해자의 수가 120만 명이다.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이 4조 몇천억이다 그래요. 4조 2천억 뭐 이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여기에 참여를 하신 분의 연령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심지어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이 그 어,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이 자기 노후 자금, 금액이 큰 노후 자금, 거기에다가 뭐 부동산을 담보로 하든, 뭐 신용으로 하든, 론, 대출을 일으켜서도 여기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이 저희와 같은 프론티어가 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잠재적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 앱 하나 제대로 운영을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저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고발을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 자료라고 해서 제출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런 조직이 있을 거다라고 봐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그 VIP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나름 이런 그 문제를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나름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한 일반인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단계보다는 거기에서는 힘도 있고 그 조사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지식도 훨씬 뛰어난 분들이 이 내용을 이미 확인을 했을 거다. 근데 왜 안 나서는 거죠? 하물며 정말 지금 제가 이런 줌을 통해서 뭐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을 유튜브까지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까지 설명을 하고 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국가라는 거는 땅만 있는다고 국가가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우리는
국민이라고 하죠. 그 국민이 또 무슨 일을 하나 하면은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세금을 저희가 납부를 하잖아요. 그 납부를 한 거를 가지고서 지금 그러니까 정부라는 데도 그 세금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이든 전부 다가 국가, 국세로 세금을 거두는 걸 가지고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월급, 뭐, 그 임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피해자들이 있는데 국가는 뭘 하느냐는 거죠. 제가 가진 정도의 정보에서는 이미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도 왜 손을 못 대느냐는 거죠.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70대 정도 되신 분이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해가지고 받아놨던 벌어놨던 노후 자금이 1억이 넘었다. 2억이 됐다. 뭐 1,0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노후 자금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면 노후 자금을 넣어가지고 자기는 평생 좀 그래도 어, 그 수익으로 이후 삶을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제가 고발 조치를 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는 배임 횡령으로 어,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증거 자료가 이미 들어갔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해줘야지요. 제대로 빨리. 왜냐하면은 2억, 3억, 뭐 1억 이런 돈은 그 돈이 없으면은 그분들은 그 생활 자체가 피폐해지고 거기에다가 대출까지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지금 그 고금리 상태에서 그 펜션으로 받는 그 돈, 연금으로 받는 그 돈이 다 거기로 다 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럼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피해가 일어났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잘못되는 부분을 고발 조치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경찰청이라든가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빨리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런 정도의 금액의 그 연세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살인과 같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고발을 조치를 한 회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국내 법이 없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들은 법이 없으니까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분명히 실정법에서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 회사가 본래 하던 역할을 보라 이거예요. 이 회사가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KOK 플레이와 KOK 재단과 계약을 하고 들어오면서는 뭘로 들어왔느냐? 운영 또는 개발을 개발을 하는 용역사 또는 운영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역할 자체가 여기는 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예요. 근데 그 업체가 이전에 내용을 보면은 그 있는 그 회사 법인 하나, 그 다음에 뭐 그 메타 뭐 M 그러면서 또 하나, K 스테디움 캐가 또 하나, 이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또 무슨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네 개가 그 멤버가 다른 사람이냐? 동일한 인물들이 그게 전부 다 계속 포진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조사를 해보시면 또 이미 알고도 계시겠지만 이 KOK라는 게 처음 설립이 되고 비영리 재단으로 쉐이시엘 군도의 KOK 파운데이션으로 재단이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가 재단이고 재단하고 그 용역사나 뭐 운영사나 이런 거 계약을 하면은 여기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고 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역할 구분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이 계약 주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더를 줬는 쪽 여기를 올라서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대요. 그리고 어 여기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3년 동안 그 회사가 3년 동안 재무제표상으로 영업 손실이 3년에 걸쳐서 한 100억이 됐는데 자본금 30억에 거기 인원이 뭐 저한테 2022년 9월 달에 메일로 보낸 거 보면은 한 200명의 직원이 있대요. 매출이 없는데 200명의 직원이 있대요. 그 매출이 2021년도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해가지고 또 그 매출이 정말 미미해요. 그런데 4사분기 딱 돼서 156억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 회사가, KOK 재단과 계약을 했는 게 2021년 4월 달인데 2021년도에 회계감사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매출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게까지는 인정을 해요. 왜? 개발을 해줬고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커요. 실제로. 그 회사가 그런 매출을 올려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정부나 특히 법무부나 또는 이 경찰청에서는 이 조사를 정말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왜? 그 금액을 피해 금액을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비트와 이더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울산에서 울산경찰청에서 나왔다라고 듣고서 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게 방송까지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4조원이라 그러면은 상상이 되세요? 90만 명이라는데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특별조사팀, 특별수사팀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나 수사기관이나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녹봉을 받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녹봉을 받아요? 잘못되는 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주기 위해, 수사를 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주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국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다. 10명, 한 명이라도 이거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수사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업무 과다 하더라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한다는 거,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대통령실에 탄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법무부나 이런 쪽, 저기 경찰청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어, 가능하면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탄원을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언론사 쪽에서도 이미 분석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는 시위도 할 거예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최근에 조사 진술을 받았어요. 조사 진술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미 각하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 자체가 제가 어, 이 사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쪽으로 넘겨서 해야 넘겨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절대 반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저기하고 여기하고 죄목이 달라요. 울산경찰청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 그 다음에 거기 칠성, 뭐, 그 보상 체계에 높은, 그 레벨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목으로 내걸었던 거에 해당이 되지만은 우리가 고소했는 사람은 거기에서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고발장에다가 울산경찰청으로 이첩시키는 거를, 그러니까 배제를 해달라. 그 수사 내용을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오로지 그냥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상부에 어, 보고를 해서 팀을 꾸리든지 아니면은 저쪽으로 울산경찰청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차 조사 진술이 끝났는데, 제가 변호사한테 연락을 받은 게, 울산경찰청으로 넘기는 거는 어떠냐? 안 된다고 또 답변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를 시킬 수도 있다. 처음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빠서 그 고발 내용을 다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대한 양이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전산 자료로 돼 있는 게 그 금액 자체가 6천억인데 그거를 단순 오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받은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전산상으로 수페이지를 줬는데 거기에서 특정 날짜 7일이 연속적으로 그 문제가 개수가 나갔는데 실제로 나간 거는 금액으로 나갔다. 이런 거를 단순 오기라고 보고 그냥 끝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몇 천만 원이라도 사실은 확인을 해줘야죠. 조사해 봤느냐고요. 우리의 사건은 어, 전산에 등록이 되는데도 한 달이 훨씬 지나가지고 전산 등록이 됐어요. 그것도 5일간인가 누군가가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 사건이 서울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넘어왔는데 이쪽에다 이첩을 시켰는데 그게 왜 등록이 안 됐느냐.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거를 놓쳤다. 이 말이 돼요. 저희가 단체 고발자로 375명이 들어갔는 내용을 서류가 쌓여 있는데 파묻혀 있어서 못 찾았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국가의 녹을 받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 간의 이, 그, 행정적인 업무 처리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잘 보셔야 돼요. 대통령님도 봐주셔야 되고, 장관도 봐주셔야 되고, 경찰청장도 봐주셔야 돼요. 경찰서장도 봐주셔야 되고, 담당 수사관도 제대로 이 내용을 봐주셔야 돼요. 수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편에 서서 해달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수사를 정확하게 좀 해달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확인을 해달라. 오입금, 오입금이 되면은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나가, 그러니까 오입금이 A라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B라는 사람한테 갔다. 그러면은 오입금에 대해 가지고 이 은행은 반드시 B라는 사람, 오입금 받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오입금 시켰으니까 그냥 빼갖고 가는 게 아니고 연락을 해서 이거를 오입금을 했으니까 본인 그 동의하에, 본인 인정하에 다시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 세계 하나뿐인 8성 집에서 절반 정도의 사람이, 50여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 오입금 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확인을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거기 계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입금이 되는 사람이 절반 정도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오입금을 시키겠냐는 거죠. 랜덤하게 무작위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무작위로 오입금이 됐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100만 명, 그 당시엔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00만 명의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은 50%예요. 약 50%가 될 수가 있다고요. 50%가 아니고 40%, 30%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전 세계에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30%면 30만 명한테 이게 나갔다고 생각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빅토와 이드가 모의금이 됐을까요? 줄여봅시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다. 20만 명의 절반에 가면 10만 명이죠. 거기 20만 명이 아니고, 저거 50%가 아니고 30%가 치자. 3이 6만 명이에요. 6만 명한테 비트코인 한 개 보내봐요. 4만 불, 5천만 원. 이더리움 한 개 보내봐요. 400불, 4천불, 500만 원. 10개 보내다고 칩시다. 그러면 5천만 원. 그런데 제가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받았는 오입금이 되는 분들, 어, 그,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30여 명이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주소를 가지고서 이 오입금이 됐는 게 여기에서 출금이 됐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입금을 시켰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입금을 시켰어. 이게 오입금이야. 그러면은 이 오입금이 여기에 본래 출금했던 대로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쪽으로 또 빼갖고 가면, 다른 지갑으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막 무작위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여기에 들어갈 거고, 다른 쪽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드의 행방이 9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었고, 비트하고 다 합쳐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4조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그 오입금이 됐는 지갑을 하나하나씩 다음 출금이 어디로 됐는지 그런 거를 포렌식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 원래 들어가야 되는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게 지갑이 공통적으로 몇 개가 될 거예요. 수만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거를 같이 나눠 갖는 쪽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10개다. 10개 주소로 그 이 사람 거는 이쪽, 이 사람 거는 2번, 또 다른 사람 거는 3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개의 주소로 예를 들면은 전부 다 오입금 됐는 게 나갔을 거다. 그럼 그걸 확인을 해줘야지요. 왜?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그걸 포렌식을 하고 싶어도 불법이니까. 그럼 누가 해줘야 되냐? 국가에서 해줘야죠. 수사기관에서 해줘야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전유죄,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전유죄가 되고, 거꾸로 그놈들은 유전무죄, 돈이 있어서 갈취한 걸로 어떻게 보면은 돈이 있으니까 대형 높음도 쓴다는데 그 대형 높음을 쓸 만한 그만한 기업이냐? 그만큼 그 기업이 돈을 벌었느냐? 그런데 대형 높음을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뭔가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소문이긴 하지만은 그 고가의 차, 고가의 시계 이런 것들도 뭐 확인을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서 돈을 어떻게 흥청망청 썼는지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있는 거고 수사기관에다 고발을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한둘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전 세계적으로 정말 국가적인 위상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를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어요? 못 한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수 있어요? 못 한다고요. 고소를 하면은 내용을 알아야지. 뭔 고소를 해? 고소를 했는데 뭐 이게 사기다. 뭔가 저기 증거 자료나 뭐 정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라. 못해요. 그러면은 돈을 수천만 원, 수억을 거기다가 넣었는데 그러면은 이 선량한 국민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던 거를 돈이 그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적인 돈이 아닌 거 가지고 큰 로펌을 데리고서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게 우리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법의 심판을 우리는 그냥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모른다는 이유로 이게 우리가 다 당해야 되나요? 그럼 정부에 세금 안 내도 되겠네요. 우리가 왜 피땀 흘려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를 보호를 하거나 평등하게 그 법의 심판에 대해 가지고 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를 안 해주면은 우리도 세금 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강남경찰서에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뭐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공론화를 해야지만 이거를 조사를 해줄 건가요?
그리고 뭐 법 쪽에 계시는 분들이 뭐 위정자가 되는 쪽으로 정치인으로 대부분이 가니까 다 같은 뭐 제가 유유상종이라고 그냥 보여주는 건가요? 선량한 사람들이 없으면은 국민이 없으면은 당신들도 없는 거잖아요. 정말 심각하고 제한테 직접 연락이 온 사람은 없지만은 아마 자살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등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 파탄이 일어났는데도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여기에 암에 걸리신 분도 있어요.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잠재적 피해자의 극단적인 어,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적어도 세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세금이 그 증거에서 내가 그 임금을 한 대가만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반드시 제대로 된 수사가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몇 가지는 증거를 제시를 했는 것에 대한 확인 작업,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 뭐, 한 10만, 20만 명이 넘의 나라 사람인가요? 그리고 이게 가상자산에 해당이 되지만 그거 자체가 자산이란 말이 들어갔고, 그거를 이 실정법에 있는 회사가 그 법인으로 돼 있는 회사의 직원, 그 CEO가 여기 인발부가 되고 나서 행해져야 되는 시스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될 권한, 재단이 보유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서,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주지도 않은 기간이 1년이 넘는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 손해를 본 상태에서 피해자가 된 상태에서 그냥 뭐 아무 소리도 한번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걸 하소연하고 하소연이 아니라 조사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잖아요. 그럼 해주셔야죠. 근데 뭔 놈의 각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옮기지 말아 달라고 여기서 수사를 해달라고 범죄 제목이 다르니까 여기서 해달라고 했잖아요. 저기는 저희와 같은 레벨이 높은 뭐 그 과다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보상을 받았는 그런 쪽에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이 분명히 돌아갈 거라고 보였는데 저희가 고발한 사람은 거기에서는 자유로워질 것 같다. 왜? 그거하고는 제가 보기에도 좀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죄목이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어, 배임과 횡령이라는 제목으로 모발 조치를 하는 거죠. 꼭 이 조사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음, 대통령,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뭐 거기에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경찰청, 법무부, 그 다음에 강남경찰서. 여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수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